안녕하세요, 정수돌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 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1.35%, 코스닥은 1.83% 하락 마감하였어요. 시장이 좀 많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예상을 할 수 없는 이 대외적인 악재가 지정학적인 리스크죠. 우리는 북한으로서 항상 겪고 있지만 최근에 러시아 얘기가 나오니까 북한이 굉장히 잠잠해요. 그죠? 러시아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동해상으로 계속 포를 쳐 쏘다가 사자 없는 데서는 여우가 왕이라고 여우짓을 하다가 사자가 어흥 하고 나타나니까 얘네들이 착 사라졌어요. 잠잠하죠? 말 한마디도 없어요. 왜? 러시아가 현재는 또라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같은 공산당 국가로서 지랄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랬든 저랬든 러시아 쪽에서 뭐 새벽에 뉴스가 나왔죠. 우리 쪽으로는 새벽인 거고 걔네 쪽에는 뭐 밤 늦게 나오면서 시장이 어제 장 마감 이후부터 뭐 코인도 그렇고 뭐 주식 선물도 마찬가지인 거고 좀 많이 빠졌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우크라이나를 정말 침공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부분인 거고요. 일단 그게 다다를 때까지 왔어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땅 안에까지 들어가서 본진을 치고 있겠다. 대신 공격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땅이었고 그럼으로써 다시 찾아가겠다. 푸틴 내가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다시 구소련의 명성을 찾아내겠다라는 뭐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 쳐들어가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 뭐 회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회담은 무산됐다라고 하더니 장이 끝나고 나서 다시 나와요. 회담은 그래도 할 거다. 할 거다라고 그래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뭐 규제를 다 끊겠다. EU에서 막 얘기가 나오다가 어제 서명을 하고 쳐들어간대요. 승인을 해줬어, 푸틴이.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일단은 혜택은 끊고 러시아는 일단 보류해야겠다. 왜? 얘가 여기 침공할 때 그걸 마지막에 쓰겠다라는 입장이에요. 뭐 말장난도 아니고. 그죠? 계속 이 입으로 전해지면서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피해는 누가 봐?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국에서 맞췄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라는 거. 정말 맞춘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떠들어 대니까 자기네들 이미지가 있으니까 야, 우리가 뒤 봐줄 테니까 적당한 선에서 끝낼 수 있게끔 너 일단 진행해라 라고 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알겠어요. 근데 이런 것 갖고 장난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유가가 오르면 뭐 누구 하나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 뭐 수출이든 수입이든 다 손해본다라는 거예요. 유가가 올라가면 전쟁이 남으로써. 뭐 미국과 이란에 또 기름 얘기도 나오고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이랬든 저랬든 하여튼 시장은 그지 발사계다. 오늘의 시장을 보면 뭐 아시아 시장도 다 급락했어요. 뭐 그에 비해서 우리 한국 시장이 제일 많이 빠졌다 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항상 그렇죠. 코스닥은 이 잡주들만 모여있다 보니까 빠질 때 미친듯이 빠진다라는 것과, 코스피는 여기 유지하는지 좀 보자 그랬더니 오늘 이 밑으로 갖다 놨죠. 이게 단계별로 간다라는 거죠. 그죠? 기존에도 올라오고 나서 여기까지 열려있다. 2700포인트까지 이 자리를 올라탔으니까 그 위는 이 자리까지 일단 지지하는 걸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또 2700포인트를 지켜냈어요. 장중에 흔들림이 있었지만 결국엔 또 지켜냈다라는 거죠. 지들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니까. 지들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지들끼리 짜맞춰 놓고
들어온 수급이 있으니까 그 적은 물량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건지는 아무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2700포인트를 지켰다. 이 자리 이제 내일이죠. 또 무슨 또 뉴스로 입을 털어갖고 문제가 된다면 내일 또 갭 떨어지겠죠. 내일 갭이 2685포인트 밑에서 갭 떨어지면 뭐다? 무조건 2650포인트까지는 확인하러 간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2700포인트 즉 갭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는 흐름을 나타낸다면 오늘의 2720에서 35포인트까지 확인하러 올라올 거다. 계속 이 전쟁의 여파로 여기가 지금 다 전쟁의 여파거든요. 금리 얘기는 또 쏙 들어갔어요. 왜? 이게 더 크니까. 더 큰 악재가 덜 악재를 일단은 메꿔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라지면 이게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겠죠. 그게 가장 걱정이라는 거예요. 즉, 금리 때문에 한 타격 받고 반등할 때 어느 정도 올려다 놓고 그리고 금리로 또 타격을 받아야 되는데 쓰잘데기 없는 걸로 쳐맞고 이제 이 쓰잘데기 없는 게 해결돼 갖고 올라갈 때 되니까 금리로 뭐 이제 3월달이 다 돼 가잖아요. 금리 인상 시켜버리고 올해 9차례 할 거야. 7차례 할 거야. 1% 올릴 거야. 1.5% 올릴 거야. 해버리면 또 빠진다라는 거야. 아니면 못 가던지. 예전에 우리 시장이 그랬죠. 우리 시장이 먼저 첫 빠지고 미국 시장 가고 있을 때 우리는 북한이 포 쏴가지고 또 빠지고 그러다가 북한이 이제 잠잠해지고 하니까 올라갈 때 되니까 미국 시장이 뭐다? 조정이 오고 그런 흐름이 또 나타날까봐가 걱정인 거예요. 대외적으로 이번에는. 그죠? 어찌됐든 올라타는지 어디 지켜주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코스닥도 요 갭자리까지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865포인트. 그죠? 오늘 딱 이 자리 확인했어요. 이게 제일 그지 같다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어제까지 좋은 종목, 그러니까 상승하던 종목이라면 어제까지는 나한테 수익을 주는 우량주예요. 근데 이게 단 하루 아침에 뭐다? 잡주가 될 수가 있어요. 혹은 어제까진 잡주였는데 하루아침에 우량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뭐냐면요. 차트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까지 여기까지는 현재까지 우량주예요. 근데 다음날 하루아침에 요 밑으로 갭이 하락이 떨어져요. 그럼 뭐? 올라오면서 여기가 저항이 된단 말이에요. 맞고 주저앉아요. 그러면 뭐예요? 요날 이후부터 잡주가 되는 거예요. 얘는 반대로 주가가 미친듯이 쳐 빠지다가 오늘 뜬금없이 하루아침에 갭이 떠요. 그러면 밑에도 지지받고 위로 쳐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요날부터 이제 얘는 우량주예요. 현재 코스닥의 흐름이 그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죠? 쳐 올려놓고 눌러놓고 주가를 올리는 척 자리를 잡고는 있지만 몸통을 만들어 놨으면 이 위로 시가 형성을 그래도 해줘야 되는데 갭을 자체를 밑으로 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 눌리면서 어제의 저점 부근에서 지지받고 반등을 해주는 거예요. 그나마 위로 올라갈 때는 어디? 여기 몸통이 있고 여기 몸통이 있지만 그 전에 어디? 여기 몸통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먼저 쳐맞는 거예요. 그냥. 여기 쳐맞았고 여기 확인했으니까 이 다음은 여기와 여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일도 혹시나 갭 떨어져서 시가가 요 밑으로 빠진다. 861포인트 밑으로 빠진다? 그럼 뭐다? 답답한 흐름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기와 여기가 이제 남아있겠죠?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왜? 위에는 확인했으니까. 그럼 내일 시가가 요 위에서 시작하냐 밑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밑에서 시작하면 어디까지? 그 다음은 850포인트까지 밀어야 된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으면 위로. 오늘의 이 865포인트 밑으로 개파락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는 흐름만 나타낸다면
내일은 875포인트를 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 875에서 880포인트. 이해되시죠? 거기까지 유지하고 미국의 러시아와 미국이 또 장난질만 안 한다면 이제는 위로 한번 또 장난질 한다면 뭐다? 열심히 올려놓고 갭으로 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장난질을 계속 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열심히 또 올려놓고 갭으로 밀어버리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날 해결하고 그날 정리를 해버려야 되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종목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게 대장이잖아요. 러시아로 인한 대장주란 말이에요. 상승했다가 음봉으로 밀어놓고 갭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잡주죠. 이제는 그죠? 잡주의 성향으로 이제는 죽어야 되는 자리예요. 원칙으로 따지면. 근데 위로 올라오면서 여기를 유지했다라는 것 자체로 혹시나 하는 하루 정도 더 볼 수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요 안까지. 요렇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요날 이제 이 러시아에 대한 강한 악재가 터지면서 여기를 강하게 끌어올려 버린 거예요. 그죠? 올려버리고 시가가 어디? 이 음봉 위에서 시작해 버리죠. 한번 치고 밑으로 눌렸지만 요 자리 이제 이탈하지 않으면 근데 위에 고점이 있으니까 요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치겠구나. 혹은 4,750원에 갇힐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데 뭐다? 갭을 떠버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또 올라와요. 오늘도 이 위로 갭이 떠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요 자리가 제일 무서운 자리인 거예요. 상한가가. 왜? 이날 이제 장 막판에 혹은 내일 가기 전에 뭐가 또 극적 타결이 됐다. 뭐 어쨌다 저쨌다 하면 여기서 이제 개파락으로 밀어버린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4,800원대 정도까지. 밀어버리고 또 한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런 흐름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운빨이 되는 거지. 그죠? 요렇게 해놓고 사실은 대부분 종목들은 요렇게 해놓고 죽어요. 버티는 척 했다가 요렇게 해놓고 갭이 안 뜨고 요 안에서 시가를 형성한다면 뭐다? 무조건 다음날 죽는 자리예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갭으로 뛰어버리면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량주, 하루아침에 잡주.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제 휴마시스 우리가 봤죠? 어째요? 여기가 박스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유지할만 하다가 아침부터 시가를 그지 발사기로 갖다 놓으니까 뭐다? 위로 못 가고 밑으로 쳐 밀어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밀었죠 이제. 여기 못 지키면 뭐 한다? 무조건 이쪽까지 밀고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단 확인한 거예요. 확인했다. 그럼 뭐? 이제는 시장의 영향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러시아의 이 지금 악재가 끝나느냐, 끝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론적인 자리는 이 휴마시스의 관점으로는 19,000원에서 18,500원까지 밀고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거냐, 아니면 이제는 자리를 잡아줄 거냐의 관점이에요. 2만원 위에서. 즉 지금의 자리도 신규적인 관점은 맞아요. 갭자리 메꿀 거 다 메꿨고 그리고 누를 수 있는 자리까지 눌러놨기 때문에 신규적인 관점은 맞는데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죠? 대신 여기서 19,000원까지 밀리면 이제는 올라올 때 어디? 요 박스권 하단이 단기 큰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즉 못 올라탈 수가 있다. 많이 가야 24,500원까지인 거고. 이제는 요런 기준 안에 들어서 버리는 거예요. 요 박스 안으로. 여기까지 밀려버리면. 왜? 강할 만한 이슈가 나올 게 없다라는 거죠. 진단키트 계속 얘기 나오고 확진자는 10만 명이 넘어간다고 계속 하고 실적은 그만큼 늘어나는데 주가는 눌러요.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가는 종목이 없어요. 다 쳐눌러버리지.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즉 시장에서
호재로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거죠.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뉴스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위드 코로나. 영국이 위드 코로나를 전환했기 때문에 어차피 코로나와 같이 공존을 할 거라면 진단키트가 무의미하다라는 관점으로 뭐 주가가 빠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게 우선이겠습니까? 아니죠. 전쟁이죠, 전쟁. 말 그대로 전쟁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코로나고 나발이고 아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죠? 더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 전쟁 나면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잡주 성향을 가진 제약바이오 위주로 강하게 쳐밀린다라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니까 총 맞아 뒤져버리면 끝나는데, 무슨 코로나 걸렸다 하더라도 바로 안 죽잖아요. 근데 총 맞고 폭탄 맞으면 바로 뒤져요. 손이 잘리든 팔이 잘리든 목이 잘리든 뒤진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보다 그게 더 강하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그러니까 걱정했던 부분이 일단 현실로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지지가 나왔으니까 2만원 부근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의 관점으로만 이 종목은 바라봐라. 이해되시죠? 신규적인 관점도 이제는 다시 들어왔다. 왜? 이 자리 이탈했으니까. 그죠? 이 자리 이탈하면 여기까지 밀릴 거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여기까지 하루아침에 밀어버렸어요. 시간을 두고 간 게 아니라. 차라리 잘 된 거일 수도 있어요. 빨리빨리. 그럼 이제는 신규적인 관점이라는 거고, 2만원을 단기 손절 잡고 대응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요. 위로 올라올 때 22,000원, 그리고 22,500원 위로 안착하느냐가 중요한 관점이다. 넘겨야만이 24,000원, 26,000원대 확인한다라는 거고, 못 넘기면 뭐다? 당분간은 횡보한다라는 관점이에요. 또 요런 행보 여기서 또 만들어낸다. 그러다가 요런 행보 여기서 또 만들어내면 뭐한다? 주저앉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인 거고, PHC도 진단키트 관련이죠. 뭐 국내 생산을 한다,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서 슈팅을 빵 하고 내놓고 다음날 전쟁 얘기가 나오면서 그 뒤로 주저앉아요. 갭까지 쳐 밀고 내려앉았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양봉의 기준으로 몸통이 나왔던 요 자리에 중간값이 어디? 1780원 정도 부근. 그죠? 오늘 시가를 1730원 정도로 만들어내면서 위로 올라왔지만 1780원도 두드려보지 못하고 밀렸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여기서 주가를 올려놓고 누른 다음에 다시 상승시키고 누른다. 결국에는 그럼 이 자리가 설거지의 자리냐,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설거지의 자리냐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눌러버리면 이제 이 자리가 설거지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바닥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왔다라는 거거든요. 기껏해야 100%예요. 단기적인 파동, 그래 해먹을 수 있는 자리는 맞다. 대신 단기적인 파동을 해먹는 자리는 100%를 만들어 놓고 그냥 누르거든요. 굳이 요런 파동까지 만들어 놓고 요렇게 올리면서 이런 설거지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대부분 설거지는 눌러 놓고 반등 나오고 죽여야 되거든요. 그럼 기존의 흐름을 유지하는 걸 봤을 때 상승을 해주고 눌러놓고, 그리고 다시 상승해주고 눌러놓고, 그리고 또 상승을 해주고 누르는 자리가 요 윗자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또 상승을 해줬는데 이제 고점이 좀 낮아졌어요. 여기서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누를 수 있는 자리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열어둘 수 있다는 거예요. 1600원 정도, 1550원 부근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다. 대신 1550원까지 열리면 위로 올라탈 때는
50원 부근이 단기 큰 저항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올라가는, 그러니까 눌러놓으면 그만큼 올릴 때 돈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매물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근데 그런 돈을 안 쓰는, 즉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 1750원이 단기 저항의 확인이 나타난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1600원 위에서 버티는 흐름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뭐? 내일은 개파락이 떨어지지 않고 내일은 반등하는 흐름, 이 음봉을 좀 감싸는 양봉이 연출되어야만이 그 다음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봉과 월봉은 좀 애매하거든요. 그죠? 기존부터 계속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봉은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그림을 좀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한다는 건 매출의 호재가 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럼 분명히 바닥을 확인한 자리이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하고 주가가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 자체가 크게 나올 이유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 회사에 악재가 될 만한 게 없으니까. 회사에 악재가 될 만한 건 실적 혹은 전환사채 그런 것밖에 없는데, 실적이 좋게 나오고 회사가 좀 나아지고 있으면 굳이 전환사채나 그럼 발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뭐다? 삼자 유증 같은 게 들어가겠죠. 단기적인 호재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그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또 진단키트 관련이죠. 자, 녹십자 MS고요. 어떻게 보면 진단키트의 대장격으로 좀 수급을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 대표가 물량을 다 팔았죠. 어떻게 보면 바지 사장이었다라는 거고, 요 바지 사장이 끝날 때가 다 됐다, 임기가. 결국 다 팔았다라는 건 앞으로 이 GC 녹십자 MS 보고는 오줌도 안 싸겠다라는 입장이겠죠. 그러니까 지분을 다 쳐팔았겠죠.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좀 올라왔을 때 팔았다라는 거고, 현재의 그림으로 보면 수급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애매하다라는 거죠. 위에 저항을 깔아놓고 요 자리까지거든요. 일단 단기적인 바닥은 확인을 한 거예요. 단기 바닥을 확인을 했는데 내일이 중요하겠죠. 내일은 뭐다? 무조건 위로 갭을 한번 떠야 돼요. 9,050원 위로 갭이 한번 떠야 다시 한번 9,3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9,300원을 확인하고 못 넘긴다면 여기서 버티는 물량을 만들어내는 척 하다가 결국은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8,300원 부근까지, 요런 자리까지 밀리면 뭐다? 단기적인 이 상승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단기적인 상승은 끝났고 당분간은 요 안에서 박스권의 흐름이 조금은 나타나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의 자리를 지킨다면 위로 열려있는 박스권을 유지할 확률이 나타난다라는 거. 수급을 만들어내다가 현재는 눌렀다. 어떻게 보면 상승 A, B, 하락 A, B, C파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이 C파가 여기서 마무리가 될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밀고 갈 거냐의 기준이에요. 밀고 나면 횡보는 하겠지만 그 상승의 파동이 강하진 않을 거다. 여기에 갇혀버리는 상황이 나타날 거예요. 9,600원 안에. 밑으로는 8,300원까지.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면 다시 한번 9,3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거다. 넘기면 9,600원대를 다시, 못 넘기면 이 안에서 당분간은 갇힌다. 그리고 밑으로 하락할 확률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 대표가 매도한 물량은 미비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임시라기보다는 바지 사장이라는 거죠. 이제 또 다른 대표가 자리를 차지할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죠? 그러면 결국엔
이 진단 키트들, 뭐 MS든 휴마시스든 랩지노믹스든 엑세스바이오든 PHC든 요 종목이 갈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뭐다? 러시아에서 전쟁을 안 한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확진자가 지금 10만 명이 넘었는데도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건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 시장에 수급이 없다라는 거고, 그 수급의 주체들이 진단키트는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뭐 제약바이오는 단기적인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그 이슈도 강하게 상승을 쳐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윗꼬리를 달든 아니면 그냥 쫙 밀어버리든 다시 빠져나갈 수 있는 용도로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신규 매수하기는 어려운 자리예요, 얘는. 그런 기준에서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좀 애매한 자리다 봐야 된다라는 거고. 자, 요런 전쟁 상황에서도 가는 놈은 간다라는 거. 그죠? 인터파크고요. 최근에 자사주를 소각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사주를 소각한다라는 건 뭐? 지들이 들고 있던 물량을 없애겠다. 없애면 시총이 빠져야 된다. 그죠? 주식 수가 없어지니까 모자라지면 시총이 빠져야 되는데 시총을 굳이 없앨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주가를 올리면서 자사주를 소각함으로써 시총을 맞춰놓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그냥 당장 자사주 100주를 소각했다. 그러면 이 총 상장 주식수에서 100주를 뺀 나머지로 이 시총을 나눠서 단가가 정리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사주가 소각되는 만큼 시총은 위로 올라간다. 시총이 위로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이 현재가는 위로 올라가야 시총은 유지된다라는 기준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전쟁이 나든 말든 갈 놈은 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참 웃긴 흐름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어찌됐든 아직은 이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더 갈 거냐 아니면 가지 못할 거냐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주봉과 월봉으로 봤을 때는 단기 저항권의 자리예요. 월봉상에서도 밑에서 올라오는 2평에 닿는 자리, 그리고 월봉보다는 사실상 월봉은 위로 올라갈 자리가 좀 더 있어 보이죠. 구름대 얘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중간값 기준 주고 위로 올라오면 구름대 상단까지, 밑으로 눌리면 구름대 하단까지. 그럼 주봉의 관점에서는 구름대 하단에 닿는 자리가 6,600원대예요. 최근에 나왔던 고점 부근인 거고요. 그러면서 이 자리를 이제 뚫고 올라탈 거냐, 7,000원대까지. 그렇지 못하면 맞고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한 차례 눌렀다 갈 거냐예요. 5,300원대까지. 그럼 지금은 주가를 빵 하고 튀어났던 요 자리와, 그리고 여기에 겹치면서 이 전쟁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수급을 한번 흔들었던 요 자리가 남는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거래가 빵 하고 터졌죠. 여기와 올라오면서 저항될 수 있는 여기, 그리고 요 자리. 그럼 지금의 자리는 뭐? 6,400원 위로 안착하지 못하면 6,000원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요 안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 내고 나서 6,400원 위로 안착하면 한 번 더 위로 7,000원 부근까지는 상승하는 그림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고 맞고 밀려서 이 6,000원을 이탈하면 그 다음은 5,750원 부근까지는 한번 밀려야 된다. 즉 지금은 요 안에 박스를 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요런 관점으로 여기서 바로 튀어오를 거냐 아니면 이 박스를 조금 더 유지하고 나서 튀어오르는 그림으로 만들어낼 거냐의 관점인데, 바로 올라갈 그림이라면 굳이 이 자리를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거래량을 서투리면서 위아래 흔드는 자리를 만들었을까. 즉 밑에서 치고 올라오던 부분에 대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까지가
한 50% 정도 상승한 거거든요. 단기적인 60% 단기적인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낸 다음에 여기서 한 차례에서 눌러놓고 여기서 5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림 정도 한번 기대해 봐야 되는데 그렇기엔 너무 많이 올라와야 되네요. 올라갈 자리가. 그러면 8,000원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8,000원대 글쎄요.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바로 쏟아낼 거냐 아니면 눌렀다 갈 거냐의 기준으로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흐름이 나빠 보이진 않는다. 주봉과 월봉이 좀 저항의 흐름은 있지만 지금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유지하는 흐름만 만들어낸다면 뭐다? 차후에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 주봉과 월봉의 저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래량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본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 자리가 필요가 없거든요. 저런 그림이라면 요 정도까지만 만들었어도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쳤다가 더 못 올라가고 주저앉는 그림 한번 만들어냈다가 가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만들어냈다라는 건 좀 지켜볼 필요 있어 보인다. 눌릴 때 관심 가져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간만에 부강약품이 다시 좀 올라왔죠. 뭐 OCI에서 대주주로 이제 뭐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오늘 상승을 했던 부분인데 뭐 단기 저항을 맞고 일단 밀렸어요. 좀 뭐 이평선이 쉽지 않다라는 거 항상 위에서 찍어 놓는 이평선은 맞고 밀린다라는 거. 이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럼 지금은 기존의 악재가 터지고 나서 거래가 빵 하고 들어왔고 그리고 저점을 형성했었고 그리고 횡보하면서 저항을 만들었던 요 자리 위를 아직은 못 넘겼어요. 그럼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뭐가 어찌됐든 현재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는 실적이 그지든 회사가 그지든 둘 중에 뭔가가 그지기 때문에 요런 차트의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OCI가 투자를 한다. 그리고 대주주가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긍정적인 모멘텀은 될 수가 있다. 대신 OCI도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OCI도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많이 나아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거진 뭐 말아먹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닥을 확인하고 버티는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건 차후에 뭔가 긍정적인 이슈, 태양광이 꼭 아니더라도 지금의 이 부강약품을 인수 형식으로 함으로써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적인 상승을 한 번 정도 또 마련해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늘렸네요. 눌릴 수 있는 자리까지 눌려놨네요. 이거는 기존에 제가 요 정도 자리까지는 다시 밀릴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자리를 찍고 현재 움직이는 자리가 나타나고 있네요. 여기서 한 차례 더 밀릴 거냐 이제 버틸 거냐의 기준인데 어찌됐든 이 종목의 흐름으로 유지를 하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얘가 74,500원까지 한 번 더 밀었다 갈 거냐 지금의 이 86,000원 자리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할 거냐의 기준인데 그 기준에 맞춰서 이 부강약품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OCI와 같이 가는 종목이 됐으니까 그럼 단기적으로 빠져나갔던 요 수급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빠져나갔던 요 수급에 대한 나갔던 수급이 여기서 지금 기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윗꼬리에 달아서 물량이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수급이 이제 여기서 들어왔다. 그러면 위로 올리면서 못해도 요 음봉에
중간값 정도까지는 한 차례 기대해 볼 수 있는 차트의 모양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 대신 그게 바로 갈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딜레이 할 거냐의 기준은 12,000 쉽게 볼까요? 11,7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의 관점으로만 보자.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단기적으로 15,000원대에서 17,000원대는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이해되시죠? 저 자리를 이탈한다면 바로는 안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OCI도 86,000원이 아니라 74,0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찍고 갈 수 있다 라는 기준으로 이제 두 개를 같이 잡아놓고 볼 수 있다. 그런 기준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좀 상승을 했고 바닥 대비해서 100% 정도 이상을 상승을 했어요. 고점을 한번 확인하고 기존에 좀 좋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였던 것도 맞는데 주가를 한 차례 올려다 놓고 어떻게 보면 윗골을 좀 달았죠. 일단 월봉으로 볼 때는 차트가 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저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찍은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를 그냥 뚫고 올라가길 좀 바랬던 부분인데, 시장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결국엔 밀렸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얘는 9,300원 부근을 유지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행보가 좀 달라질 수 있다. 9,300원대를 유지한다면 뭐다? N파동이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9,300원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당분간은 9,800원에서 8,700원 사이에서 횡보하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적은 잘 나왔고 뭐 이 실적을 반영해서 주가도 상승하긴 했지만 기존의 이 상승했던 흐름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하다라고 좀 본다면 실적이 꾸준히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대신 어디를 유지하고 어디를 지켜주냐에 따라서 흐름이 조금은 바로 상승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눌렀다 갈 거냐의 기준으로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차트 좀 지켜볼 필요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최대한 빠르게 이 전쟁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